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배워볼 보드게임은 리프입니다. 아, 리프요? 리프는 바닷속을 아름다운 색과 모양의 산호초로 꾸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구성물을 살펴볼게요. 네. 구성물은 4가지 색의 산호초가 있는데요. 각각 28개씩 112개가 있습니다. 산호초는 이렇게 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홈이 파여져 있고 볼록 나와 있죠? 그래서 네. 이렇게 쌓을 수 있어요. 아, 다른 것도 같이 쌓을 수 있나요? 각각? 네네네.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점수 토큰이 1점, 3점, 5점, 그리고 10점과 20점 점수 토큰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 보드판이 4개가 있습니다. 미션 카드가 모두 60장이 있어요. 아, 그 미션 카드인 거네요? 네. 게임판은 4개가 있는데 게임 플레이어가 2명에서 4명까지 플레이를 할 수 있고요. 이 보드판에 이렇게 불가사리가 그려져 있는 보드판이 있는데 몇 명이 하든 이 판은 꼭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무작위로 나눠줬을 때 이 불가사리 그림이 그려있는 보드를 갖고 있는 플레이어가 선플레이어가 되거든요. 네. 그럼 게임 준비를 해볼게요. 네. 게임은 이제 산호를 먼저 색깔별로 분리를 해놓고 점수 토큰도 쌓아놓습니다. 산호초는 게임을 하는 인원수에 따라 개수를 조금 다르게 하는데요. 아까 각 산호초마다 28개씩의 산호초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4명이서 할 때에는 모든 산호초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요. 3명이서 할 때에는 24개씩, 그리고 2명이 게임을 할 때에는 18개씩의 산호초를 사용합니다. 점수 토큰은 각 플레이어당 3점을 주고요. 미션 카드는 잘 섞어서 이렇게 더미로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들에게 보이지 않게 2장씩을 나눠줍니다. 1인당 2장씩을 네, 나눠가지고. 1인당 2장씩을 나눠 갖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더미로 쌓아두고 3장을 오픈합니다. 3장을 오픈한 후에 나머지는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게 아니라 앞면이 보이도록 이렇게 넣어요. 네,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개인 플레이어마다 3점씩. 3점의 토큰을 주었죠? 네. 이렇게 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드판도 이제 나눠주는데요. 아까 불가사리가 그려진 걸 가진 사람이 이제 선플레이어라고 했으니까 네네. 보이지 않게 이렇게 둔 후에 각 플레이어마다 무작위로 한 개씩 나눠 갔습니다. 이게 보드판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보드판은요, 이제 산호를 가져와서 이건 개인의 바다가 되고요. 바다에 산호초를 꾸며야 되는데 그래서 각자 자기 앞에 보드판을 두고 게임을 하면 돼요. 자, 각 플레이어는 산호를 색깔별로 가져와서 자신의 보드판 가운데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놓으면 돼요. 플레이를 많이 해본 숙련자라면 이게 단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설명서에는 변형 규칙이 또 변형으로 이렇게 놓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보드판 옆에는 나중에 이제 카드를 가져와서 두는 자리를 조금 마련해 두어서 게임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게임 준비가 끝나는데요. 이제 준비가 끝났으면 게임을 해봐야겠죠? 네. 게임을 할 때 플레이어는 2가지 행동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행동은 카드를 가져오는 행동이에요. 네, 여기에 보면은 오픈된 3개의 카드와 더미 위에 있는 카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플레이어는 이 중에 하나의 카드를 가져오는데 오픈된 3개의 카드는 그냥 가져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에 점수 토큰을 올려놨다면 이것도 함께 가져오게 돼요. 근데 여기에 가져올 게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만약에 이 위에서 가져온다, 더미 위에서 가져온다 그러면 그때에는 나의 점수 토큰을 오픈되어 있는 3장의 카드 중 한 곳에 놓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요 밑에 이렇게 점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3장의 카드 중 점수가 가장 낮은 카드 위에 나의 점수 토큰 1점을 두고 여기 더미 위에서 카드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2점짜리에 하나가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 플레이일 때도 가져갈 게 없으면 똑같이 2점짜리 위에다 올려놓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다음에 작은 숫자인 3점에다 올려놓는 건가요? 아, 이럴 경우에는 요 밑에 있는 점수와 관련이 있지 올려져 있는 토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내가 가져올 게 없어서 놓는다 그러면은 요것을 보시고 가장 낮은 점수 위에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카드에 여러 개의 토큰이 쌓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내가 이 카드를 가져와서 자리가 비게 되면은 네네. 더미에서 한 장을 가져와서 채우게 됩니다. 아. 이게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카드 가져오기네요. 네, 카드 가져오기. 자, 두 번째 행동은 미션을 수행하는 행동인데요. 자, 플레이어가 아까 무작위로 2장의 카드를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미션을 수행할 때에는 카드를 내려놓으면서 미션을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 카드를 보면은 위쪽에는 산호초의 모양이 그려져 있고 아래쪽에는 이러한 모양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카드를 내려놓을 경우에 여기 산호초, 여긴 초록색 2개의 산호초가 있어요. 그래서 네. 초록색 산호초를 2개를 가져와서 네. 나의 보드판 위에 놓습니다. 아무데나 놔도 되나요? 네, 아무데나 놓아도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산호 위에 쌓아도 돼요. 아, 색깔 상관없이 아무 사무실 위에 쌓아도 네, 되는군요. 어떤 방법도 상관이 없어요. 오. 이렇게 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놓을 수도 있는데 이때 만약에 내가 산호초 2개를 가져와서 놓은 후에 내 보드판에 요 아래에 있는 것을 이제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패턴이 있다면 그것만큼 2점을 받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패턴을 설명할 건데요. 이 패턴에 대해서는 이따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패턴의 개수만큼 곱하기 점수를 해서 점수를 얻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손에 모두 4장까지의 카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손에 만약에 4장의 카드가 이렇게 쥐어져 있다. 네. 그러면 다음에 할 수 있는 행동은 뭘까요? 다음 내 차례가 되면 카드 내려놓기밖에 못하겠네요. 그렇죠. 카드를 가져올 수는 없고 내 카드를 내려놓으면서 미션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자, 아까 제가 이제 미션을 수행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카드의 위쪽에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가져와야 하는 산호를 뜻하고 아래쪽은 패턴이라고 했는데 패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제가 이러한 카드를 내려놓는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가정을 해본다면 이런 경우 녹색과 보라색의 산호초를 가져와서 나의 게임판에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나에게 노란색으로 이러한 패턴이 내 보드 위에 있다고 한다면 네네. 이 패턴의 개수만큼 제가 곱하기 4점을 얻게 되는데요. 이 패턴은 회전한 것도 가능해요. 즉, 요렇게 패턴이 있어도 이 패턴과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걸 위에 이렇게 쌓았을 때도 하나의 패턴으로 네, 보는 요 건가요? 패턴은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기 때문에 네, 위에서 본 모습대로 패턴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하나가 중복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네,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호초는 하나의 패턴에만 적용되고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고 다른 패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패턴만 완성됐으니까 4점을 얻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2개의 패턴이 완성됐겠죠? 네네. 그래서 이때는 4 곱하기 2 해서 8점을 얻게 돼요. 밑에 있는 점수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패턴의 종류에 보면은요, 이렇게 숫자가 산호초 위에 숫자가 적혀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숫자는 층수를 말해요. 네. 아까 산호는 쌓을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산호초는 최대 4층까지 쌓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떤 쌓기를 막론하고 맨 위에 있는 게 4층 높이여야 해요. 그래서 노란색 4만 맨 위에 노란색이 4층에만 올려져 있으면 되는 네, 건가요? 이렇게 지금 얘는 옆에서 보면은 색깔이 여러 개이지만 맨 위는 노란색이고 4층이죠. 그래서 이 층수를 갖고 있는 맨 위에 노란색인 그 산호초 타워 하나당 5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 게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 거 말고 숫자에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이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2층 이상, 그 숫자 이상의 그 산호초 타워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얘는 2층이어도 되고 3층이어도 되고 최대 4층까지 보라색과 빨간색 산호가 맨 위에 있으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패턴에 대해서 5점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대각선에 해당하는 것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대각선도 만족을 해야 되고요. 물론 대각선의 위치는 회전을 해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보라색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2층 이상 둘 있다 2층 이상일 때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여러 색의 산호가 같이 모여 있는 패턴이 보이지요. 무지개 같아요. 네, 무지개 같죠. 이 경우에는요. 이 숫자 3층 높이만 어떤 색의 산호초가 위에 있든 3층이면은 어떤 색이든 이 점수를 얻게 돼요. 네. 노란색이 맨 위에 있든 빨간색이 맨 위에 있든 상관이 없는 거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3층 높이로 이렇게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다면 이 모두가 다 이 점수를 얻게 되죠. 네. 이 경우에는 3층짜리가 각각 3개로 이렇게 3개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 패턴에 요 조건을 만족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3층 3개 해가지고 2, 3은 6점을 얻게 돼요. 굉장히 무지개의 특별함이 있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플러스가 되어 있는 플러스 산호초 위에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네. 이러한 그림은 어떤 거냐면 플러스 초록색, 여기 초록색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초록색 산호초 중에 내 보드에 있는 초록색 산호초 중에 가장 높은 초록색을 중심으로 네네. 지금 여기 옆에 주황색 산호초가 있죠. 맨 위에. 네. 붉은색인가요? 붉은색 산호초가 있는데 주변 8군데에 이 붉은색 산호초의 개수만큼 곱하기 2점을 준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3층짜리 산호초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주변에 빨간색 산호초가 이렇게 3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2층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위에서 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초록색이 가장 높은 타워를 보면은 3층짜리 초록색이 가장 높은 타워예요. 네네. 그러면 이 둘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얘를 선택한다면 주변에 8군데에 지금 초록색과 보라색밖에 없죠. 네네. 이 타워를 선택하는 것보다 얘를 선택할 때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얘의 경우에 이렇게 이 타워를 선택하고 주변에 빨간색의 개수만큼 하나, 둘, 3개 3개만큼 곱하기 2점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저게 위에만 이렇게 그려져 있길래 네. 얘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회전이 되니까 8개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8방향 모두를 살펴보셔서 점수를 획득합니다. 네. 이번에는 게임 종료를 알려드릴게요. 네. 게임은 언제 종료가 되냐면 산호초 중 어떤 하나라도 바닥이 나게 되면 없어지게 되면 마지막 플레이어까지 게임을 진행한 후에 게임이 종료가 되고요. 네. 또 다른 경우는 여기 카드 더미에 더 이상 오픈할 카드 더미에 아무 카드도 없게 되면은 그 즉시 게임이 끝나게 돼요. 점수는 자신이 갖고 있는 토큰의 점수에다가 이제 네. 추가 점수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추가 점수는 이제 플레이어들이 여러 가지 미션 카드를 수행한 후에 자신의 손에 남아있는 또 미션 카드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게임 종료 후에 선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자신의 미션 카드를 내 보드와 비교해서 패턴이 일치하는 게 있으면 그 패턴에 맞는 점수를 얻게 돼요. 그런데 이때 게임 진행하는 동안에는 패턴의 개수만큼 점수를 곱해서 얻잖아요. 네네. 근데 추가 점수에서는 딱 한 번만, 여러 개가 있어도 딱 한 개만 여러 주네요. 개가 있더라도 딱 한 번만 점수를 주고 그 점수를 나의 토큰 점수와 합해서 가장 점수가 많은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수 계산을 했을 때 동점이 나온다면은 네네. 빈칸을 세어서 이제 자기 보드에 산호초가 놓이지 않은 빈칸을 세어서 네. 빈칸의 개수가 적은 사람이 이기고요. 적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많이 산호를 채운 사람이 이긴다고 또 반대로 말할 수도 있겠네요. 이제
채우지 못한 또는 채운 개수가 같다면, 이때 같다면 4층짜리, 아까 4층이 제일 높은 산호 타워라고 했잖아요. 네. 4층짜리 타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같다면 즐겁게 게임을 서로 이겼다고 얘기를 하고 끝내면 되겠죠? 공동 승리네요. 네. 자, 이렇게 게임이 진행이 돼요. 여러분들 바다, 우리 물의 소중함 알죠? 네. 모두가 함께 바다를 아름답게 꾸미고, 요즘에 산호도 바다가 오염되면서 많이 산호도 맞아요. 줄어들고 있고 생태계가 많이 파괴된다고 해요. 우리 모두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보드게임을 통해 아름다운 산호가 가득한 바다를 한번 꾸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설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